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영상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배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적정 주가가 얼마일지, 상장일날 과연 따상을 갈지, 따상을 가게 된다면 얼마에 팔아야 될지가 고민일 텐데요. 저희 야노주 김파고가 고민한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자신의 의견도 많이 달아주세요. 3월 18일 코스피에 상장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통 가능 수량을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기업 가치 측면에서 과연 시장의 참여자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줄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가능 수량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됐죠.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사주가 미달됐다는 것과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 미달부터 살펴보면, 원래 우리사주에 459만 주가 배정되었는데 실제 청약은 99,600주가 미달된 449만 주가량이 신청됐죠. 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에게 그대로 배정돼서 일반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최초에 570만 주에서 실제 배정은 580만 주로 99,600주가 늘어났죠. 이 우리사주 미달분 99,600주가 추가로 증권사에 배정되는 방식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기관의 배정 물량 중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인데요. 무려 기관 배정 물량 중에 85%나 되는 물량이 확약 기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즉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공모 수량 약 1260만 주 중에서 무려 10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확약한 기관에게 배정되었고, 확약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180만 주만 배정이 된 거죠. 이를 토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가능 수량을 다시 계산하면 880만 주가 되어 전체 상장 주식수 765만 주의 12%의 비율입니다. 상장일날 유통가능 비율이 12%는 역대급으로 낮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11%의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2020년 IPO 대여였던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의 유통가능 비율과 상장 후 주가 흐름을 보면 가장 낮은 유통가능 물량을 보였던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3일이나 갔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유통가능 비율이 12%로 매우 낮은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성공 궤적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상단에서 확정됐다는 점, 두 번째 상장일날 유통가능 물량이 10% 초반으로 극도로 낮다는 점이 현재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과연 주가도 SK바이오팜처럼 정말 3연속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는 결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에 달려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사업인 백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CMO와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비드-19에 따른 백신 위탁 생산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CMO, CDMO 계약을 했고, 앞으로는 코비드-19 백신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넌 코비드-19까지 위탁 생산을 확대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는 CMO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했던 기업들은 모두 CMO, 전세계 상위 업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 비교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설비 기준 전세계 1등 CMO 기업이고, 전통의 강자인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글로벌리 위탁 생산에 있어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공모가 산정의 비교 기업으로 삼았죠. 특히 비교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때는 먼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3개월간의 평균 시가총액을 구한 뒤에 이를 CMO 또는 CDMO 사업의 매출 비중을 그 기업 가치에 곱해서 CMO 사업 부분의 가치를 계산한 다음 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눠서 EV, 즉 기업 가치분의 생산 능력 수치를 구했습니다. 이를 공모가 산정에서는 EV over capacity 배수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고평가냐 저평가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저평가라고 평가하는 측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산정이 안 돼 있는
저평가라고 분석했고, 다른 측면에서는 CMO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는 이미 글로벌 CMO 상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같은 EV 오버 캐퍼시티를 적용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매출 비중이 61%가 넘고 독보적인 세포 배양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100% 위탁 생산을 하는 CMO 기업으로서만 가치평가가 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저평가라고 주장했죠. 반대로 비즈니스워치의 김보라 기자 기사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막 CMO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CMO 사업을 중심으로 해온 기업들과 비교한 것도 논란이 있고, EV 오버 캐퍼시티를 구할 때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전체 평균을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공모가가 고평가돼서 산정되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EV 오버 캐퍼시티 배수를 구할 때 스위스의 론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치가 1.27, 1.44로 낮았던 반면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만 5.2로 높았고, 이 수치 덕분에 전체 평균이 끌어올려지면서 공모가가 높게 산정될 수 있었는데, 만약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론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기업의 수치를 평균한 1.3614를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 24,000리터를 곱할 경우에 기업 가치는 3조 2천억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에 대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이 많았지만, 시장에서는 공모가는 저평가라고 손을 들어줬죠. 공모주 역사를 모두 갈아치우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청약 건수 240만 건, 증거금 64조 원이 몰렸다는 건 시장의 참여자들은 공모가가 저평가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고민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될 때 얼마에 팔아야 할지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백신 사업의 가치, CMO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매우 복잡하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공모가를 산정할 때의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 자금으로 신규 사업인 CMO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증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백신 CMO 사업 설비 추가 확충 및 바이오 CMO 연구 생산시설 신축에 2년 동안 2,600억 원 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공장의 증축까지 감안하면 약 2,700억 원을 사용하는 건데요. 1월 28일 흥국증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설비를 확충할 때 1공장을 3만 리터짜리 짓는데 3,500억, 2공장을 15만 리터짜리 짓는데 7,000억, 3공장 18만 리터짜리를 짓는데 8,500억, 4공장 25만 6천 리터짜리를 짓는데 현재 1조 7,400억을 소유한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2,700억 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추정해보면 약 5만 리터 규모의 생산설비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현재 생산 능력인 24,000리터의 EV 오버 캐퍼시티를 곱한 수치를 기업 가치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2에서 3년 뒤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 생산 능력이 현재 24,000에서 5만 리터를 더한 74,000리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74,000리터에 현재 EV 오버 캐퍼시티 수치인 2.64를 곱한 기업의 가치는 향후 캐파가 증설될 때 공모가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기업 가치는 약 19조 5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 주가별 시가총액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먼저 확정 공모가인 65,000원은 시가총액 5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EV 오버 캐퍼시티가 2.1에 해당합니다. 상장일날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주가는 16만 9천원, 시가총액은 13조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시가총액 13조 원은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5.44의 EV 오버 캐퍼시티 수치를, 2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면 주가는 21만 9,500원, 시가총액은 약 17조 원으로 EV 오버 캐퍼시티는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장일날 따상을 가거나 따상상을 가게 되면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EV 오버 캐퍼시티 수치가 너무나 높게 보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미래의 캐퍼시티가 74,000리터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상장일날 따상을 하게 될 경우에 74,000리터 기준으로는 EV 오버 캐퍼시티가 1.7로 2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면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가능 물량이 극도로 낮고 청약 열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일날 따상 그리고 2연속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을 참고하는 이유는 비교 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EV 오버 캐퍼시티 수치가 1.45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가 현재 캐파나 미래 캐파 기준으로도 점점 더 기업 가치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는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판단된다면 아무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겁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마다 다르고 기업 가치가 저렇게나 쉽게 계산될 수 있다면 어떤 누구도 비싸게 사지 않을 거고 어떤 누구도 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용된 기업 가치를 생산 능력으로 나눈 방식은 매우 희귀하게 드물게 적용되는 공모가 산정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이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느냐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시장에서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공모가 기준으로는 수많은 청약자들이 청약에 몰린 점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수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의 주가 흐름은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교 기업 산정 시에는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계산했지만,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CMO 사업 가치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즉 시가총액 안에는 CMO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즉 바이오시밀러의 사업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CMO 100%로만 평가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됐다. 만약 정확히 CMO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이 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제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기업의 가치, 즉 회사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에 팔면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의 솔직한 답변은 저도 모른다입니다. 다만 저는 첫 번째, 유통 가능 물량이 12%로 엄청나게 낮고, 두 번째, 공모주 역사상 청약 신청 건수와 증거금을 모두 갈아치울 정도로 시장에 투자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캐파 증설 시 7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EV 오버 에비타를 다시 적용한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상장일날 따상을 예상하며, 저 개인적으로 매도는 21만원에서 26만원 사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 수치대로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상장일날 그리고 상장일 다음날 매수 호가의 잔량이 얼마 쌓여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절대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상장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을 맞출 수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도에 대한 판단은 모든 투자가 그렇듯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내려져야 합니다.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 주 3월 18일날 상장일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얼마가 적정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이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너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SK바이오사이언스의 6개 증권사에 청약하고 환불금 빼내느라 모두들 바쁘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야너주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